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는 생각보다는 작았고요. 근데 안에 꽤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겉에 저 까만 케이스가 하나 있죠. 비닐 뜯고 안에 열었더니 다시 흰 박스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액세서리 파우치랑 렌즈가 들어있는 형태였고요. 액세서리라고 써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 렌즈 케이스 외에는 별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설명서랑 보증서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렌즈가 저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그 진공 포장 같은 게 돼 있었던 게 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외관입니다. 아주 간지나네요. London.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부터 유튜브를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또 그리고 인사 드릴 만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빠르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번에 시루이에서 만든 그 풀프레임용 50mm T2.9 아나모픽 렌즈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 와디지에서 이제 펀딩을 받았었고, 그걸로 해서 총 우리나라에서 30 몇 개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르게 한번 제품 개봉하고 간단하게 만져본 소감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영화 쪽으로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거의 순수하게 일은 사진 쪽 위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상을 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한 이런 세워놓고 찍는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짧은 영상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춤 관련된 영상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작업하는 정도거나 등등 그렇습니다.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영화 쪽에 몸을 담근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샀느냐? 간단하죠.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제 근데 개인이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은 사실 한계가 굉장히 뚜렷한데, 어쨌든 요게 좀 색다른 영상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1인 제작자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 끝에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인디고고에서 펀딩했을 때부터 계속 봤던 건데, 그때 이제 살 걸 그랬나? 하다가 결국 못 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와디지에서 펀딩을 해서 바로 구매를 했었죠. 박스 보니까 제가 이제 5번째 구매자더라고요. 어쨌든 아마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 개봉기랑 그 다음에 비교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비교 영상은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약간 이걸 편집하면서 느낀 게 이게 과연 50mm랑 비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50mm라고 돼 있어서 50mm랑 비교를 하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찍히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50mm의 공간감, 그런 원근감에 실제 화각은 30mm 정도라고 했는데, 과연 그 얘기대로 실제 운용은 조금 광각 렌즈에 가깝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게 일단 간단하게 처음 만져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렌즈가 부피가 커요.
무게가 엄청 무겁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만한 사이즈의 렌즈들 만져봤던 것 중에 예를 들면은 시그마 135mm, 그 시그마 아트 135mm 렌즈가 있잖아요. 그거나 뭐 아니면 소니 135mm랑 굉장히 유사한 크기지만 요거는 좀 뭐 겉은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런 외관상에서의 특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용도로는 사실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그 소니 렌즈들은 디클릭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디클릭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영화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그냥 따로 이제 걸리는 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락이 없다 보니까 조금 잘못 만지면 금방 돌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해상력도 엄청 좋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소니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미러리스로 이제 그 카메라 시스템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해상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격대가 할인가로 얼리버드 기준으로 150 정도 하는 렌즈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정도 느낌의 화질이 나오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별로 거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상력을 걱정하느니 뭐 제가 잘 만지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거는 조금 마운트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마운트 할 때 상당히 저는 뻑뻑했어요. 이 수동 렌즈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수동 렌즈들은 대부분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만져보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건 올려야 돼 해가지고 올리는 거라서 막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저의 이제 목표가 요거 가지고 영상을 어쨌든 조금 짧은 영상을 좀 2개 정도 찍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조금 아는 뭐 이런 예술가 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조금 뭐 계획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3월 4월 중으로는 어쨌든 재미있는 영상을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렌즈만 가지고 촬영을 해보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화각별로 조금 비교를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붙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여기 서면은 꼭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이래서 원래 개봉기 같은 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렌즈는 워낙에 이제 신상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해봤고, 어쨌든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이 푸른빛의 간지가 있어요. 간지가 철철 넘치는 렌즈입니다. 한번 잘 써서 작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갑작스러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